예, 이어서 세 번째, 이번 주의 마지막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하다고 했어요. 연애 특성은. 이제 우리가 뭐냐면 비수기 타기에 기여한다. 비수기라는 게 있죠. 이 혹시 이 표를 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드 매니지먼트라고 우리 자 보시면 예, 항상 1년을 기준으로 이거 타임이에요. 1년을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게 그쵸? 뭐냐면 우리가 이 여름이죠.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7, 8월 달에는 호텔이나 이런 뭐 리조트나 지방에 엄청 잘 되죠. 근데 이제 겨울이나 뭐 예를 들어서 이럴 때 이게 좀 달라요. 호텔에 이제 뭐 서울이냐 아니면 제주도냐 완전히 확연히 많이 틀리는데요. 일단은 어디나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관광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수기 비수기가 있는데 우리의 목표는 이 안정된 수입을 항상 내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요런 성수기와 비수기에 이제 보통 우리가 많이 하는 게 가격을 틀리게 하죠. 가격 차별화라고 합니다. 이런 걸.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비수기를 어떻게 타결하냐. 그게 문제예요. 보통 가을 그 9, 10, 10일 이쪽이 좀 이제 비수기일 경우가 되게 많아요. 12월부터는 뭐 알다시피 크리스마스 있고 연말이라 그때부터 좀 바쁜데 보통 이제 가을 시즌이 이제 컨벤션을 많이 유치하는 때예요. 이때가 행사 같은 경우를 가격도 좀 저렴하고 그러니까 보통 일반 행사장 갈 바에는 호텔에서 투숙도 다 되고 어떤 게 되면 음식도 제공되고 그쵸? 만약 야외에서 행사를 해도 출장도 되고 그쵸? 원스톱 서비스가 다 되니까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수기 타기에 기여를 한다 이거예요. 왜냐면 다시 말하지만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성수기의 비수기를 계절성. 그쵸? 우린 계절성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교재 한번 8페이지 보면 바지주 치면요. 호텔 상품은 계절성 상품이다 라는 특수성이 있다. 즉 계절성 또는 치시고요. 밑에 쭉 내려가시면 그러니까 마지막 때 보면 호텔의 연회장은 비수기에 뭐라 하냐면 스페셜 이벤트를 해요. 무슨 그쵸? 한정 이벤트 무슨 행사 그죠? 그래서 비수기 때 그렇게 해서 패키지 상품을 만듭니다. 그죠? 그래서 고객을 유인하고 호텔 비수기 타기에 상당한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판촉팀이 뭐 하는 거냐면 이벤트 같은 거 만들어서 행사 같은 것도 지하고 게시 판매도 하고 이제 이런 역할을 많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바로 이건 뭐 상식적이잖아요. 대량으로 왜 단체 고객을 하니까 뭐 A 코스, B 뷔페, E B 코스 그래서 아니면 메뉴도 딱 정해 있죠. 이렇게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9페이지 밑줄 칠게요. 일시에 대량으로 똑같은 메뉴의 식음료가 서비스가 되므로 동일한 서비스 방식이 취해지고 그 이유는 뭐예요? 단체 고객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우고요. 다음 걸로 가볼게요. 다음 거 보시면 일곱 번째 뭐라고 나왔냐면요. 타 영업 부분에 매출 증대 파급 효과가 크다. 그쵸.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외에 연애를 유치하고 여러분들이 컨벤션 같은 이런 행사를 유치해야 되냐면 거기 보시면 페이지 9페이지 읽어볼게요. 행사에 참석하는 고객들이 객실에 투숙하기도 하고 그게 중요합니다. 호텔의 식음료 영업장을 이용하기도 하고 각종 부대 시설, 예를 들어 사우나나 거기 레저 시설이 있으면 이용하게 해서 또 호텔 내 쇼핑센터가 있으면 물건 이걸 다 하는데 어디예요? 롯데월드 잠실점 생각하시면 돼요. 롯데월드 그렇죠? 실제로 제가 신라에 있을 때 보통 우리가 결혼식 하나를 딱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 주말에 다 몰려 있긴 하지만 금토일에 한다. 금요일에는 뭐 어떤 저녁에 하시거나 점심 때도 있지만 토요일은 뭐 한 세 건 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딱 쉽게 벌써 이게 20년 전에 어, 제 나이가 유추가 돼가지고 말 안 하려고 했는데 20년 전에 제가 일을 할 때 요때 얼마를 받냐면 한 행사당 1억씩 매출을 잡았어요. 예상을 이렇게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행사 크게 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식대비가 그 당시에 20만 원이었어요. 뷔페는 15만 원이고 신라 조선은 그래요. 20만 원인데 만약 결혼식 같은 거 하면 500명 계산해 봐요. 얼마예요? 딱 봐도 500명에다가 20만 원씩이에요. 계산되죠? 벌써 딱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자 처음에 일찍 오신 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오랜만에 만났어. 그럼 어디야? 1층 커피숍이죠. 커피값 10,000원이었어요. 그때 10,000원에서 15,000원. 그래서 아하 여러분들 아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10,000원. 보통 15,000원 정도. 목 같은 거 저처럼 달달한 거 좋아하면 이거 5,000원이나 더 내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먹고 막 얘기를 쭉 하다가 이제 만나러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식사하러 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기하는 시간에도 매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필요는 지금 거의 없지만 예를 들어서 뭐 행사가 가장 많은 게 12월 달이에요. 12월 때 뭐 무슨 동문회, 무슨 뭐 감사회, 성례 뭐 그렇죠? 뭐 이런 거 막 해. 그리고 여러분들끼리 이제 모여가지고 술 한잔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행사 같은 거 있어가지고 모였어. 그러면 아이고 집이 뭐네? 주무시죠? 방 있어요? 하신 분들 많아요. 인사불성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그래도 올해는 다 봤는데 이런 예약 안 하고 오신 분들은 이 행사 하신 분들은 당연히 저렴하게 해줘야죠. 그러니까 가격을 어떤 적정한 가격을 제시합니다. 또 게시도 매출 오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타 매출에 엄청난 영향을 줘요. 특히 롯데월드는 또 뭐가 있어요? 여기 장점이 바로 스위트룸에서 롯데월드를 볼 수 있잖아요. 여기 뭐예요? 롯데월드 놀러 오신 순수한 분들이 있지만 외국 손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 비 오면 어떻게 해요? 근데 애가 있어. 그럼 어디야? 롯데월드 여기 가는 거야. 바로 뛰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스위트룸에서도 이거 행사 같은 거 뭐 불꽃 축제 하는 거 여기 다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또 여기 뭐 있어요? 쇼핑몰 있잖아요. 롯데백화점 같이 있잖아요. 면세점도 있죠. 그러니까 파급 효과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행사예요. 행사를 유치해야지만 된다 이거야. 자 그리고 대부분이 뭐야? 예약해야죠. 준비해야 되는데 뭐 3,000명 그냥 우리 오늘 3,000명인데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이 과 어떤 모임 있어가지고 축제 때 뭐 우리 수고했어 학생회들 이렇게 했어 그래서 만약 맥주집 호프집 뭐 이런 데다가 우리 단체 우리만 해도 벌써 120명인데 100명 120명 예약한다고 하는데 바로 그 자리에 되냐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떻게 미리 전화를 하죠. 자리 있냐고. 똑같아요. 예약을 통해서 준비되고 개최된다는 게 이 특성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목적이 성격에 따라 장식을 달리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보시면 9페이지 봐서 예약을 통해서 준비하고 개최된다 밑줄 칠게요. 연애는 예약 동그라미 예약일에 접수되고 그리고 동그라미 우리가 이제 과제를 해야 될 견적서에 의해 계약이 체결됐다. 여러분들도 그러겠지만 단체인데 싸게 해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뭐예요? 비용이나 원가를 계산해서 여러분들에게 견적서를 주잖아요. 그래서 계약이 견적서에 의해 계약이 성립됩니다. 그리고 행사 지시서. 자, 아까 펑션 시트라고 했죠? 행사가 있으니까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손님 오기 전에 받아야 되니까. 그것도 단체 손님인데. 그래서 준비하고 진행하고 마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적 제약을 받습니다. 그 밑에 9번인 연애 목적 성격에 대해서 읽어보면 자, 별표 연애 상품이 갖는 최대 장점이 바로 이거예요. 연애의 목적 성격에 대해서 뭐예요? 여러분들이 장식 데코레이션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연출이 가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래서 이게 집 같은 인테리어 꾸미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유리하다고 한 게 그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행사가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쇼핑 한마디 뭐 그런 거 보셨어요? 뭐 어떤 우리 망했습니다. 공장에서 뭐 뭐 낙해 뭐 고별전 무슨 호텔에서 호텔에서 하니까 왠지 이쪽에서는 그래도 브랜드 있는 애들이 하나보다 고별전 하나보다 재고떨이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시고 아니에요. 그렇게 임대도 줘요. 그래서 그 대신 이제 괜찮은 애들인지 확인하죠. 뭐 사기꾼들이 아닌지. 이걸 호텔에서 대신 어찌됐든 빈 공간을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행사 없으면 그렇게 해주기도 해요. 비수기 때는. 봐봐. 그때 때문에 그러니까 성격에 따라 장식 틀리죠. 그때는 그냥 깔끔하게 진열하는 거 하고 그쪽에서 하되 우리 호텔 물건이나 이런 거 망가지지 않게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게 이렇게 하고, 또 행사가 결혼식이면 당연히 뭐예요? 결혼을 하신 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죠? 이렇게 우리 신부 그날에 결혼식의 주인공인 시부님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이 아시죠? 딴딴딴하면 가시는 그런 것도 길도 만들어 놔야 되고, 그리고 만약 예를 들어 동문회나 그쵸? 뭐 이런 걸 하게 되면 배너,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현수막 그거 쫙 이렇게 잘 보이게 몇 회 졸업생 기념 행사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목적과 성격에 따라 장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한 거지만 행사가 있을 때만 영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이 연애는 힘든 게 그거예요. 매출 스트레스 많고, 왜냐면 연애는 다시 말하면 모태 예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레스토랑 다르죠. 레스토랑은 상시로 돼 있는 거잖아요. 뭐 영업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근데 이건 행사 시간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예약이 있을 때만 한다. 그거 꼭 기억하시고, 10페이지에 10번에 두 번째 줄 보시면 연애는 예약에 의해서 개최되므로 레스토랑과 비교할 때 단기적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장기적이라고 하면 틀리죠. 연애는 행사 예약이 있을 때만 이루어진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당연히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조 관계가 필요합니다. 난리 나요. 저는 처음에 이제 판촉 가기 전에는 세종호텔에서 무슨 일을 하면 이제 프론트 지배인이었거든요. 그러면 연애 이거 행사 판촉 지배인이 딱 와서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이제 펑션 시트 있잖아요. 행사 지시서를 쫙 뿌려요. 어디에 뿌려야겠어요? 텀에 객실을 예약하실 수도 있으니까 객실 예약도 잡아줘야 되고, 그렇죠? 그분들이 와가지고 또 이제 컨시어지나 그런 분들은 행사장 어디에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사 알아야죠. 안내를 해줘야 되잖아요. 어차피 호텔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당연히 연회장에서도 알아야 되고, 예약 상황을 연회 예약실에도 이게 예약이 잡혔는데 한마디로 다른 예약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행사를 알아야죠. 이 엄청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 그냥 행사가 아니라 컨벤션 같이 국제회의나 이런 걸 유치해요. 실제로 그 세종호텔 맞은편에 보면 국제 한국 접십자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와가지고 출석했는데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러냐면 요 객실 외국에서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엄청 주무시는 거예요. 엄청. 객실 300객실에서 100객실을 다 팔았어요. 한 달 동안. 무슨 행사가 왜 이렇게 긴지 몰라. 한 2주 했다가 또 쉬다가 또 2주 하고 뭐 이랬어요. 그래서 매출 이때 판촉집에 엄청 올렸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객실 또 300실 중에서 200개가 100개가 팔려. 객실 다 배해야죠. 그러면은 당연히 객실 예약과도 보죠. 예약을 받을 때 이미 예약이 찼는데 단체곡이 찼는데 그거 팔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객실 예약과도 이제 프론트도 객실이 이미 찼으면 프론트도 관련이 있지, 컨시어즈도 관련이 있지, 기물 쪽도 관련이 있지, 식사 준비해야 되지, 룸 서비스 하니까 커피숍도 관련이 있지. 종합예술입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가 긴밀한 협조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12번 보시면 연애 상품의 가격은 당연히 원래 뭐 세트가 5만원, 7만원, 9만원이지만 스페셜 요리 같은 게 있어요. 이걸 단적으로 얘기 드리면 여기까지 하고 밑줄을 칠게요. 실제로 저희가 제가 유치한 거였는데 이제 관세청을 유치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뭐냐면 외국에서 세관분들이 오셔가지고 교육받고 이제 서울이랑 뭐 제주도나 뭐 신라시에 있는 뭐 부산이나 뭐 이렇게 관광 코스를 해가지고 인천공항으로 이제 자기네 나라로 귀국하시는 건데, 그분들이 이제 어떠냐면은 저 인도네시아나 이쪽은 무슬림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행인 건 그분들이 이제 다른 호텔들에서는 이제 이런 할랄 푸드를 할 줄 아시는 분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저도 하면서 알았네요. 이 같은 무슬림어도 중동 쪽하고 이 동남아시아 쪽하고 틀립니다. 인도네시아 이쪽이랑.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한국하고 일본 사람하고 틀리는 거랑 똑같이. 우리는 그냥 다 똑같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중동 분들은 말고기 드시고 또 좋아하는 게 틀리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할랄 푸드라고 하지만 그거는 이제 무슬림들이 돼지고기를 부정하다 생각하고 안 먹고 이런 거지. 기본적인 건 종교적으로 비슷하지만 좋아하는 음식이나 먹는 건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디서 오신 분들이나 따라 할랄푸드 그 인증받은 걸로 다시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보통 그런 걸 안 되면 가장 이제 야채만 있는 게 뭐예요? 볶음밥이나 맨날 그런 것만 이제 줘야 되는 거죠. 호텔 음식 먹는데도 비싸게 주고. 근데 저희가 그게 돼가지고 저희가 했어요. 그 조리장 분이 그 할랄 푸드를 할 줄 아시는 분이셔가지고 좀 유명한 분이셔서 그 분 덕분에 유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가격대도 적당하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김영란법에 의해서 딱 돈이 정해져 있어요. 출장량. 근데 그 가격대를 맞출 수 있고 게시도 어느 정도 단체로 하니까 맞춰드릴 수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2년 동안 연간으로 딴 거예요. 계약을. 그래서 그게 컸어요. 할랄푸드가 된다는 게 굉장히 컸던 거죠. 왜냐면 다른 데 가가지고 제주도나 뭐 경주나 이런 데 갔을 때는 다 볶음밥만 드시고 김치만 드시고 그랬는데 자기네들이 여기 오니까 제대로 된 호텔 할랄푸드를 먹는데 가격은 좀 비싸도 만족도가 너무 높으니까 관세청에서 그를 일부 지불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연애 그 스페셜 요리 같은 경우.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몇 줄을 한번 쉴게요. 10페이지 보시면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조 관계가 필요하다. 거기부터 행사를 유치하는 세일즈맨, 연회장의 예약 담당자, 현장의 서비스 담당자, 그 다음에 당연히 조리 부서가 당연히 음식이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어떤 행사를 하면 당연히 음향, 조명, 이 시설부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연회 예약실에서 보통 예약을 통해서 하는데요. 직접 호텔 안에 그런 행사가 많으면 꽃집이 있어요. 임대업체로. 저희도 그랬고. 그래서 기타 장식과 관련된 꽃, 또 아이스 카빙 아시죠? 얼음 조각하고 이렇게 한 거. 그 다음에 주차 시설 중요하죠. 차를 몇 대나 오실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시설, 전기 에어컨, 또 이런 학회나 협회나 이런 데서 학교에서 오면 당연히 어떤 발표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가 돼요? 와이파이가 돼야 돼요. 처음에 저도 엄청 컴플레인 받았던 게 와이파이가 객실도 쓰고 있으니까 행사장에서 와이파이가 잘 안 잡아가지고 너무 신호가 약해서 그래서 나중에 행사를 많이 하니까 한 1,000만 원 들었나 그 정도 들여서 아예 전용선을 깔고 케이블이랑 와이파이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 인프라 시설이 어느 정도 같이 있어야 돼요. 다. 그리고 연회 상품의 가격이 가변적이다 이거예요. 뭐냐면 연회 예약 접수 시 고객이 자기네들이 우리도 그러잖아요.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예산 얼마입니까? 보통 이거부터 물어봐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되고 예산 거기 맞춰드려야 되잖아요. 행사의 특성과 중요도에 따라서 특별한 메뉴를 요구할 때 특별 요금 그쵸? 아까 대표적인 게 했죠. 할랄 푸드 같은 그런 거를 할 때는 요금 틀리게 나가겠죠. 원래 기본 세트도 있지만 그분들이 원하는 걸 맞출 수 있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연애 파급 효과인데요. 거기는 같이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네 가지가 있다. 경제적, 사회적, 관광문화적, 호텔 경영, 우리 측면이죠. 전체적으로는 이제 큰 대외적인 거고 우리는 딱 이거죠. 연애 매출 외 호텔 수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자, 그거는 제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측면에서는 숙박 음식에 대한 영향력이 당연히 크죠. 어떤 행사를 한다 그러면 그뿐만 아니라 회의장 임대료 그리고 행사장 외에 뭐 커피숍이든 부대시설 사우나 등 타 부분에도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했고요. 그거 그대로 11페이지 밑줄 치시면 숙박의 음식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 회의장의 임대료와 부수되는 장치료, 전신 전화비 뭐 이런 것들이 거기까지 좀 밑줄 치세요. 그러면 이해가 되시겠죠? 그리고 쭉 내려가서 간접적인 경제적 유발 효과도 가져온다. 즉 국제회의가 많아지면 이런 행사가 많으면 경제 외 다른 분야 그쪽 부분에도 수요가 발생하고 관광 사업과 관련된 연관 사업의 파급 효과가 일어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적 측면입니다. 관련 분야의 국제화가 이루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질적 향상이 되고 자부심이나 의식 수준이 향상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특히 호텔이 많이 발달한 게 올림픽, 88년도에 올림픽 하면서 그랬거든요. 그리고 만약 어떤 큰 행사가 찌우게 되면 거기 정비하게 돼, 도로 정비하게 되고
호텔도 자체적으로 정비해야 되고 사람도 또 우리가 이런 큰 행사를 하네 뭐 아셈 회의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옆 주변이 아까 말한 정부에서도 신경을 쓰고 청와대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니까 신경을 많이 쓴다고요. 그 좋아져요 그쪽이. 그러면 또 우리도 자꾸 이제 뉴스에서 나오고 무슨 행사에 따르고 국제 인사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죠.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왔구나 이런 식으로 의식 수준도 향상됩니다. 자, 당연히 그랬고 관광 문화적 측면은 관광객 유치에 좋겠죠. 한국이란 나라를 오기가 힘든 나라인데, 그렇죠? 어떤 행사가 큰 행사가 있어서 같이 오시는 분들 많아요, 부부끼리. 그래서 실제로 국제회의 나중에 이제 컨벤션을 배설하겠지만 항상 그 제안서 여러분이 기획안을 할 때는 관광 프로그램을 만드셔야 돼요. 그걸 보통 이제 여행사 거를 참조를 하시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지만 보통은 주말이 껴가지고 행사가 당연히 평일에 많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말에 그렇게 관광하시다가 일요일날 빠져나가시는 아니면 월요일날 나가시는 그런 행사가 대부분 많아요. 관광 프로그램이.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원래 여행을 생각 안 했다가도 제가 대학원을 핀란드에 있는 국립 아토대를 나왔는데 핀란드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일생에 한번 갈까 말까인데. 이제 거기서 공부하다가 뭐 그 주변에 들었어요. 근데 기왕 한국 돌아오기 전에 좀 300, 사실 그냥 여러분들이 그 단체 패키지로 만약 가려면 한 1,000만 원 들거든요. 한 4박 5일, 5박 6일인가? 그래요. 그 동유럽 쪽이랑 핀란드 북부 유럽 가려면 물가도 비싸요. 정확하게 10년 전에 담배 한 갑에 15,000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해요. 2만 원 정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잘 사니까. 그렇죠? 국민 수준이 우리나라 이제 3만 불이 넘었잖아요. 핀란드는 이미 10년 전에 그중 4만 5천? 그러니까 최저 여러분들이 우리도 이제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지만 보통 대기업 연봉을 평균적으로 핀란드나 스웨덴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스위스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살인적인 거죠. 뭐 그냥 맥도날드 햄버거 우리나라에서 한 7, 8천 원 하면 거의 15,000원 하고 이러니까 밥 먹을 때도 한 개 먹고 그때 좀 살이 좀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일부러 그 점심 저녁 브런치 많이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 김에 좀 돈을 들여서 한 500 정도 썼던 것 같아요. 거의 쭉 여행을 했어요. 한 일주일. 거기서 이제 또 좀 아쉽게는 좀 제가 처음이고 그래서 좀 안타깝게 사람들도 하길래 그냥 단체를 했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치안이 잘 있는 곳이어가지고. 그래서 어찌됐든 한 5일 정도를 여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솔직히 개인적으로 망했어요. 감기가 걸려가지고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관광객 유치도 됐다. 생각지도 못했지만 가면 가기 힘든 데니까 불길이도 오고 또 어떻게 해요? 거기 밑줄 찍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관광객 유치와 더불어 한국의 문화나 풍습, 음악, 무용 같이 이런 문화적 요소들을 또 간접적으로 배우게 돼.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기하네 그러면은 물어보고 그게 마음에 드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음식이나 그런 것도 그래요. 그래서 다음에 보면 또 밑줄 쳐서 호텔 경영 및 매출액 측면에서는 줄만 치겠습니다. 호텔은 줄 수입원이 첫 번째는 객실, 두 번째는 식료, 그 다음에 연회장인데요. 그 시간이 뭐 하나 있는 커피숍 같만 있는 경우에는 연회장이 주가 될 수도 있고요. 주장이라고 하면 바를 말합니다. 그리고 임대 수입입니다. 근데 아무튼 쭉 내려가서 연회장의 매출 부분 이외에 호텔 수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부분은 미래 사회와 연애예요. 뭐냐면 우리가 21세기는 경제적 수입 증가, 생활의 여유나 교육 수준, 그 다음에 의식 수준 향상, 일반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구가 이제 한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하죠. 하나화되고 있어요. 왜 다 일일권 그런 식으로 지구 가족화 현상으로 이건 뭐 그냥 말 지어낸 거고 결국 주면 국제 간 아무래도 긴밀한 교류가 있고 국제 회의나 그리고 일단 오기도 편하잖아요. 비행기나 물론 단시 수선들이 많이 생겨서 그래서 이 국제사회 흐름이 호텔을
산업의 활용도면 효용도는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꼼짝 못하니까 사람들이 답답해한 거지. 이것만 풀리면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때 지금까지 다 자가격리되고 본의 아닌 게 있는 사람들이 그게 한이 맺혀가지고 엄청 발달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준비를 한 거야. 지금 내가 이번에 다른 선배들은 조기 접하고 뭐 이런 오히려 여러분이 아직 덜 준비돼서 그 나이에 밀려가지고 하는 거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부족했던 어학 실력이나 아니면은 정확한 직무나 이런 거에 나랑 맞아야 되거든요. 이런 걸 알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해야 그 시기가 또 왔을 때 생각지도 모르게 왔을 때 여러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호텔 상품의 연회 부분은 바로 컨벤션과 연회라는 이름하에 국가 간의 경제, 정치 동무와 자국민의 문화 공간 역할 장소로서 일익을 합니다. 그거는 여러분 굳이 내가 밑줄은 안 쳐도 될 것 같아요. 13페이지 하고요. 13페이지에 있는 거 그대로 읽은 거예요. 정리를 한 거니까 뭐 굳이 읽으면 21세기는 라이프 스타일이 경제적 수입 증가, 생활 여유, 교육 수준, 의식 수준 향상 여기까지 밑줄 치시고요. 그 중간 쭉 가시면 지구 가족화 현상은 국제 간의 긴밀한 교류. 그 다음에 국외사 흐름은 호텔 산업의 활용도와 효용도 증대. 호텔 산업 중에서 특히 연회 시장이 긍정적이고 발전적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연회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왜냐면 일이 그냥 속된 말로 빡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견디지를 못하고 나오는데 사실 2년만 버티면 되거든요. 2년 버티면 사실 연회장이 여러분들 총지배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음식을 다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본의 아닌 게 계속 하다 보면은 왜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커피숍에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거의 뭐 정규직이 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제가 이렇게 경험을 제가 지켜보고도 하면 이제 커피숍에서 일반적인 음식도 팔고 이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커피숍 지배인도 제가 보니까 소믈리에 자격증이나 이제 바텐더나 이런 자격증이 있으셔야지만 살아남지. 거기다 이제 석사학위도 있으시고 지금 박사과정 하시는 걸로 아는데 다른 학교 다른 호텔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석사는 다 있으셨던 것 같아요. 지배인들이 식음료 쪽이 요즘엔 그래요. 왜냐하면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죠? 점점 일반 식음료 업장은 줄어지고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로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커피숍도 10시 이후에는 갑자기 뭔가로 바뀌어요. 바로 바뀌고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돌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때문에 인건비 부분도 있고 공간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 그럼 꼭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연애 효용과 과제는 연애 행사는 단순히 연애만 하는 게 아니니까 총지배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왜 연애장에 결혼식도 하고 다 하니까 호텔의 개시뿐만 아니라 부대 영업문의 매출 신장에 기여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거 보시면 이제 개실 안 되면 연회장으로도 돼야 돼요. 그리고 연회장은 지금 어떻게 보면 호텔은 연회장에 출제 연회 갖고 먹고 지금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왜냐면 개실 안 이용하잖아요. 그쵸? 내 리조트는 돼요. 가족들끼리 믿을 수 있는 가족들끼리 지금 거기서 투숙하세요. 근데 서울에 있는 데는 지금 죽어납니다. 지금 객실은. 특히 롯데홀텔 같이 객실이 엄청 많아요. 롯데호텔 소공동 같은 경우에 지금 코로나 직격탄 맞았어. 여러분 딱 치시면 나와요. 검색어로. 적자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출장 이런 위해서 그래서 연회장이 필요하고 평상시에는 객실이 가장 큰 거죠. 이익이. 그래서 지금 객실만 위주로 했던 이런 모텔들이 힘들어하는 게 다 뭐 대부분이 커피숍도 그냥 뭐 스타벅스 들어가 있고 커피빈 들어가 있고 이디야 들어 있고 이런 임대업장이거든요. 그리고 형식적 맞춘 거예요. 그리고 객실만 뭐 한 40개, 50개, 100개 이렇게 했던 데는 지금 죽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객실과 식음료는 같이 갑니다. 근데 이 같이 갈 수 있는 그 연결고리가 뭐예요? 바로 연애예요. 그 연애도 뭐예요? 국제 행사는 행사를 유치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보시면 이제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획 행사, 스페셜 이벤트는 뭐냐면
호텔 고객을 결국은 뭐하냐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도 하고 이런 이벤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좋아하는 뭐 발렌타인데이나 뭐 이런 호텔에서 하는데 특가로 나와 그러면 하잖아요. 크리스마스 이벤트 그래서 신규 고객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애 서비스와 관련해서 연회장에 개최되는 각종 문화 행사들이 있죠. 그러면 호텔 이미지 개선과 호텔 사람 대중에 공헌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쭉 읽어보면 15페이지 한번 읽어볼게요. 호텔의 연애 행사는 단순히 연애 부분의 매출 신장에 그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객실 및 부대 영업 부분의 매출 증진에 상당한 기여를 합니다. 기획 행사는 호텔의 고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며 연회장에서 개최되는 각종 문화 행사는 호텔의 이미지 개선 그리고 호텔 산업 대중화에 지대한 공헌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자, 네, 일단은 30분이 넘어서 요번 장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할게요. 좀 어설프게 끝났네요. 자, 일단은 보시면 연애 효용 및 과제에서 요거죠. 국제 행사나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행사를 유치할 경우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호텔 홍보 효과가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자, 이게 중요하죠. 성공 여부는 서비스, 그 다음에 일단 맛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 분위기, 그렇죠? 좋아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연출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좌우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경영, 그 다음에 고객 유하는 고품질의 연애 상품을 여러분이 어떻게 구성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제안서를 보겠다는 것들, 기획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이익 대화를 추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책에 있는 부분까지 하고 끝낼게요. 연애 성공 여부는 핵심 요소인 서비스, 식음료의 질, quality of food and beverage라고 해요. 분위기 연출, atmosphere라고 하죠.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좌우한다. 즉, 쭉 미치세요. 합리적인 경영과 고객이 요구하는 고품질의 연애 상품을 어떻게 판매하느냐에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서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이윤 추구거든요. 이윤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다. 자, 일단은 첫 주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대면 강의를 하면 이렇게 진도를 많이 나가지도 않고 그냥 빨리 하고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시간을 주는데 이게 이제 꼼꼼하게 25분씩 이상을 채워야 되는 우리 수업 강의상 이렇게 진도 나가야 되고 그러네요.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주에 봐요.